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 뒤에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아, 네. 잘생겼다. 잘생겼다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뭐, 눈치는 채셨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이걸 막 이렇게 돈 벌려고 이 로빙화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소정의 모든 수입은 우리 여기 로빙화 대표가 전에 이렇게 NGO 대표였습니다. 혼자.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 네팔 그쪽에 그 도서관 짓고 그리고 이제 지진 나면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던 친구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책하고 이렇게 그 도서관 짓는데 쓰는 걸로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먹지 않는 그런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에 제주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을 좋아해서 이제 자연에서 어려서 많이 놀았던 거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핸드폰이 온 거였었어요. 네.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네, 자연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제주도를 빨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그건 왜냐면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두 분 다 운동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UFC라든지 뭐 K1 이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테레비로 그런 거 못 봐요. 재미없어서. 왜냐면 현장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려서는 우리 아마 이 친구 정도의 나이가, 우리 친구는 몇 학년이에요? 3학년. 3학년. 오늘 누구랑 왔어요? 친엄마? 엄마랑 언니. 엄마하고 언니. 언니 어디 있어요? 언니 저기 있고.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이 친구 정도의 나이 때쯤에 우리 집은 자주 싸우고 이제 이런 겨울 추위에 이렇게 엄마 아빠 싸우면 이제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엄마도 얼른 도망가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시골 같은 데를 이 밤에 이제 이 친구 나이 때쯤에 계속 이렇게 도망을 다녔던 기억이 정기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제주도를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주도를 떠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 엄마 아빠랑 사는 이 가정을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 사실 서울이랑 저랑 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서울에 제가 맞춰 살고 싶지도 않아요. 물론 쇼핑은 맞아요. 쇼핑은 잘 맞더라고요. 뭐 주로 강남이나 홍대 이런 쪽에 가게 마음에 드는 것도 많고, 근데 나머지 대부분은 전 서울하고 안 맞아요, 사실. 차가 많은 것도 싫고, 도로가 막히는 것도 너무 싫고, 사람이 많은 것도 싫고,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뭐 맞는 곳에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얼른 여기를 피해서 간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다가,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계속 살고 싶지는 않다.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길들여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머리에서 좋은 거 안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연스럽냐 부자연스럽냐를 인간의 뇌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과연 자연스럽냐는 거죠. 근데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의 뇌가 속고 있는 게 자기가 했던 방식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오래 살았던 방식.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길들여졌거나 익숙한 방식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냥 이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다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은 좀 뭔가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일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제주도에 오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한 달에 일주일은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나이가 먹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서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내가 뭐 60, 70이 되고 그리고 제주도에 내려오는 거는 좀 너무 내 인생이 다 시간이 지나버리는 거니까 지금 내려가자. 지금 30대 때 내려가서 왜요? 안 믿겨요? 네. 40대 때 50이 되기 전에 근데 이제 완전히 여기로 오기는 어려우니까 부분적으로 오자.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요즘 다 쉬잖아요. 근데 저는 그 3주를 뭐 토요일을 계속 일을 하거나 뭐 일요일도 일을 하거나 해서 몰아서 제주도로 내려가 보자 라고 결심한 게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참 나무랑 비슷해서요. 나무가 뿌리를 많이 내릴수록 옮겨 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요, 옮기는 돈이 너무 비싸요. 네. 최근에 되게 아름다운 동백나무와 단풍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가져가라고 해요. 과수원에 갔는데 그분이. 근데 사람들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옮기는 품삯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나무를. 그리고 사람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기계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들려면 여기 이만한 걸 흙을 통째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뿌리를 깊게 내렸을수록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이혼이 쉬워요? 분위기 왜 이렇게 얼어요? 지금 이혼하기가 결혼하기보다 더 어려워요. 그리고 뿌리가 많이 내려서 아이가 많을수록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심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옮기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되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근본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 옮겨 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전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마감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쯤에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나무가 새로운 땅에 심어지잖아요. 그러면 악력이 4배가 필요하대요. 그 뿌리를 내리는 힘이. 그래서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대부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옮기지 아니한 게 더 나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새로 뿌리를 내렸는데 못 내리고 잘 못 사니까 에이, 예전에 거기 있을 걸. 근데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4배의 악력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지방으로 가거나 이민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상당수 많은 사람이요. 거기에 뿌리를 못 내려요. 왜요? 4배의 악력이 없으니까. 그걸 내 강한 의지로 내리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여기에 와서 결국 자연 좋아요. 제주도 자연 좋죠. 내일 아침에도 보세요. 막 오름 오르고 막. 오름 너무 예쁘다. 근데 나중에 마음이 허하잖아요. 무덤인가? 이거 왕릉인가? 도굴이나 할까? 제주도 사방이 무덤이더라고. 제주도 진짜
치가 떨려. 아우, 지겨워. 바다만 생각하면 완전 치가 떨려. 그런 날이 와요. 여기 힘들면. 마치 제가 어렸을 적에 저한테 제주도는 사면이 막힌 자유 없고 단절된 그 나라 같은 느낌처럼. 그래서 얼른 여길 떠나고 싶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여기에 오려고 할 때 저한테 뿌리를 내리게 도와준 몇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되게 고맙게.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로빙화의 이제 주인장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제주도에 내려왔는데, 이 친구가 여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소개를 해준 거예요. 너 제주도에 살려면 이런 애는 알아두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이제 요 대표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 제주 태어났는데. 처음에 어이가 없어. 그래서 네 고향 어디야? 거제도래요. 지금 거제도에서 태어난 게 지금 제주도에서 태어난 저한테 오름을 알려주는데, 제가 처음에 속으로 약간 좀 빈정이 좀 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뭐 외국인이 한국 사람한테 야, 한국 맛집 소개해 줄까? 뭐 약간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번 소개해 줘봐. 그래가지고 소개해 주는 오름을 갔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본 자연의 뷰 중에 1번이요. 거기는 새가 날아다닐 것 같지 않고 공룡이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곳이요. 그리고 일반 사람은 거의 알지 못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살짝 기분도 안 좋아서. 야, 넌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됐냐? 이렇게. 좀 자존심 세고 저 B형이거든요. 그랬더니 뭐 어설픈 제주도 사투리로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제주도에 태어나서 제주도를 제가 잘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주도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제주도의 구석구석 좋은 데를 아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 저한테 이렇게 번역돼서 들렸어요. 인생의 진짜 맛과 멋을 알려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아는 게 아니다. 삶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이 있을 때 삶의 맛이나 멋을 알게 되는 거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근데 또 제가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움을 받고 뿌리를 내리는데 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또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오름도 소개시켜 주고 사람도 소개시켜 주고 맛집도 소개시켜 주고 뭐 이래저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4배의 악력, 외부의 힘이 필요할 때 참 고맙게, 사실은 그 악력을 외부에서 공급받지 못하거나 자기가 자력으로 강하게 내리지 못해서 대부분은 우린 돌아가거든요.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참 세상은 참으로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저한테 뭐가 좋고 뭘 배웠냐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참 많은데요. 그 첫 번째는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누리고 받고 살았구나. 그리고 더 달라고 말하는구나. 하늘에게. 그리고는 안 줄까 봐 또 협상을 해요. 내가 이번에 이걸 주면 나도 그렇게 매정한 놈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이 만약 내가 원하는 이걸 주신다면 저도 요걸 줄게요. 그러면 소리가 들려요. 저번에도 약속 안 지켰잖냐.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진짜로. 이번에는 제가 꼭 지킵니다. 제 경험과 주변의 경험을 봐서 알지만 그딴 식으로 기도하는 인간들이 그 기도를 지키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에 와서 느낀 게 이미 받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고마워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누릴지도 모르면서 계속 내가 원하는 형이상학적인 것이든 현상학적인 것이든 그걸 달라고 하면 그걸 받는 순간 이미 나는 또 이게 이미 받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겸손해야 되겠구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는 것. 그리고 삶은 내가 똑똑한 척하고 살아왔지만 내가 누리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의 수고가 들어간 그걸 내가 이렇게 받은 게 많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세상에 뭔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나도 누군가로부터 혜택을 누리려면 나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이로운 짓을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지. 그럼 나는 이때까지 내가 뭘로 남의 인생을 이롭게 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정직한 일이고 과학적인 일이구나. 그 마음이 조금 들어서 저는 제 옷을 많이 정리하고 신발, 가방 많이 정리했어요. 그래가지고 판돈으로 다른 것도 샀어요. 감사합니다. 이베이에서. 나 지금 오늘 왔어. 아까 사진 왔더라. 나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 지금 또 올게 있어. 이베이에서. 왜? 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샀잖아요. 좋아. 좋잖아요. 필요한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많구나. 내가 뭔가 너무 많구나, 인생에.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이 삶을 살면서 제 삶이 어떻게 전 개인적으로 흘러가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서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보는 바가 있어야 삶은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가장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없으면 그대로 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였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늘 행복할 수는 없지만 종종 행복하면 좋겠다, 내 삶. 인생이 늘 재밌는 사람은 미친. 근데 늘 인생이 재밌을 수는 없지만 종종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 연기를 하려고 했을 때도 배우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내 삶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오랫동안 건강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바란다고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바란다는 건 이렇게 빈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바라보다라고 저는 해석할게요. 내 삶이 어떻게 되기를 삶의 그 지점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인간은 정말 바란다면 동력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진짜로 바라지 않는 것은 눈으로 볼 뿐 동력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진정으로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정으로 바라면 다 되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한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바랬던 그 삶보다 더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삶이 세상에는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삶으로 대부분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봐서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그 느낌을 갖고 또 진정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만 대부분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좋은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거는 전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삶은 한 번에 그 지경에 이르진 않지만 대부분 괜찮은 삶의 무언가를 낳게 될 겁니다. 그러니 포기만 하지 말고. 이 한숨은 뭔가요? 이 한숨은 뭐예요? 아주 시기적절하게 포기하려고 했나요? 네? 다이어트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진정으로 원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한 번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도 그리고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사실은 허다해요. 그러니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며 내 남편이며 내 와이프며 내 친구며 하물며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봐보세요. 저 사장이거든요. 저 사장이잖아요. 그럼 저희 직원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고용한 분들이에요. 계약하고 서로 월급 페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 직원들, 저하고 같이 일하는 제 팀원들은 제 마음에 드나요? 일단 PD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뭐 여보 어디에요? 여보 저녁 먹어요? 예? 예? 2년 반. 6개월 남았어요. 기도할 거예요. 그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자, 제가 뽑은 분들도 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직장은 거기서 날 뽑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 내가 마음에 들 확률은 더 떨어지죠. 이게 더 정직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이직을 결심해야 되느냐? 내가 그 사람네한테 죽을 만큼 맞춰보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저는 그때는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같은 회사 다니는 분 아니죠? 지금 뭐 사장님, 지금 상무님 이런 짓거리는 아니죠? 왜? 이 회사를 위해서요? 아니요. 내 인생을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out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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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